당신의 잠재의식은 언제나 당신이 믿는 것을 실현한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심어지는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부정적인 믿음이라면 그대로 불안과 걱정이라는 열매를 맺고, 긍정적인 믿음이라면 기적처럼 좋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생각이 현실이 되는 원리와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 그리고 애쓰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법을 함께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나르샤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간, 저는 여전히 책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재의식의 힘의 2장, 3장, 그리고 8장을 낭독하며 힘을 빼야 일이 잘 풀린다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원리. 최종 결과를 마음속에 그리면 잠재의식이 응답하여 마음속 내용을 실현해 줄 것이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마음이다. 마음은 항상 나와 함께 하지만 마음의 놀라운 힘은 내가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때만 온전히 내 것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마음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이성과 비이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사고의 과정은 현재의식에서 이루어지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은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생각의 성질에 따라 무언가를 창조한다. 잠재의식에는 감정이 담겨 있고 창조력이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일단 잠재의식이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그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해로운 아이디어에도 잠재의식의 법칙이 언제나 작용한다는 건 놀랍고도 묘하다. 부정적인 아이디어에 잠재의식의 법칙이 적용되면 실패와 좌절, 불행이 생겨난다. 하지만 습관적인 사고가 조화롭고 건설적이면 아주 건강하게 성공과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바르게 생각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화와 건강한 육체를 얻는 건 시간 문제다.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바란다면 잠재의식은 소망을 받아들여 경험으로 발현한다.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게만 하면 잠재의식의 법칙은 건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시나 명령을 내리면 잠재의식은 지시와 명령에 담긴 아이디어를 충실하게 재현할 것이다. 마음의 법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현재의식의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성질에 따라 잠재의식의 반응이나 응답이 달라진다. 생각이 잠재의식에 도달하면 그 생각은 뇌세포에 각인된다. 무의식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자마자 즉시 결과로 표출해낸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한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한마디로 내면의 무한한 힘과 에너지 그리고 지혜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자연의 법칙을 동원한다. 잠재의식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며칠이나 몇 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잠재의식의 힘은 너무 깊어서 헤아리기 어렵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차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의 마음에서 작용하는 두 영역에 불과하다. 현재 의식은 논리적인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 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책이나 집,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현재 의식이다. 하지만 삶에서 결정을 내리는 건 잠재 의식이다. 생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잠재 의식이다.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심장 박동이나 소화, 순환, 호흡 등 중요한 생체 기능은 계속해서 돌아간다. 현재 의식과는 무관하게 잠재 의식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잠재 의식은 현재 의식의 믿음에 깔려 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잠재 의식은 현재 의식처럼 사물을 판단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잠재 의식은 좋든 나쁘든 모든 씨앗의 싹을 틔우는 토양과 같고, 생각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잠재의식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머지않아 외부 세계의 경험으로 표출된다. 잠재의식은 지금 하는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걸 명심하자. 그 생각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반응할 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의식에서 어떤 생각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고 치자. 그 생각이 실제로 사실이건 거짓이든 관계없이 잠재의식은 이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해낸다.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여러 학자들이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많은 연구를 해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언가를 판단하는데 잠재의식은 선택하거나 비교하는 능력이 없다. 암시하는 내용이 거짓일지라도 잠재의식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암시를 받아들이자마자 암시의 성질에 맞게 반응한다. 잠재의식이 얼마나 암시에 걸리기 쉬운지 살펴보기 위해 예를 하나 들겠다. 숙련된 체면술사가 피술자에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든가 고양이 또는 개라고 말하면 피술자는 부여받은 역할에 맞게 행동한다. 스스로를 체면술사가 암시한 대상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숙련된 체면술사가 4명의 제자에게 체면을 걸어 각기 다른 대상을 암시했다. 한 사람에게는 등이 간지럽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의 코피가 난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대리석상이라고 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기온이 영하이며 너무 춥다고 했다. 그러자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암시에 따라 행동했다. 이런 간단한 예만 봐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현재의식이 의식적이고 판단하는 마음이라면 잠재의식은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렇기에 축복이 넘치고 마음을 치유하며 영감을 주고 영혼의 기쁨을 불어넣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객관적 마음과 주관적 마음. 현재의식은 외부 세계의 대상을 다루기에 객관적인 마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객관적인 마음은 신체의 오감을 통해 객관적인 세계를 관찰하고 인식한다. 그리고 바깥 환경과 접촉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오감을 이용해 지식을 얻고 관찰과 경험,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앞서 말했듯이 객관적인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추리하는 능력이다. 그랜드 캐니언을 보러 갔다고 상상해보자. 협곡의 아득한 깊이와
귀암 궤석, 여러 지층이 만든 세계 향연을 보고 그랜드 캐니언이 세계적인 자연 경관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게 바로 객관적인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한편 잠재의식은 종종 주관적인 마음이라고 불린다. 주관적인 마음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데 오감이 아닌 직관을 이용한다. 잠재의식은 감정을 보관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다. 주관적인 마음은 객관적인 감각이 작동하지 않을 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마음이 잠시 기능을 멈추거나 잠들거나 졸린 상태일 때 잠재의식의 지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주관적인 마음은 시각기관을 사용하지 않고도 외부 세계를 볼 수 있다. 초인적인 투시력과 투척력을 가졌기에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들을 수 있다. 주관적인 마음은 육체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가장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과 밀봉된 봉투 속의 편지도 읽을 수 있다. 객관적인 마음과 주관적인 마음이 상호작용하는 원리를 알면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처럼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 잠재의식은 어떤 말이 틀렸다고 논쟁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주어도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후 정말 사실로 만든다. 거짓된 암시를 주더라도 그 암시를 상황이나 경험, 사건으로 바꾸어 놓는다. 나의 모든 일은 내가 특정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생각이 믿음이 되어 잠재의식에 각인되었기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 잠재의식에 잘못되거나 왜곡된 개념을 전달했다면 빨리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잠재의식의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생각을 반복해서 보내는 게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습관은 잠재의식에서 싹튼다. 긍정적인 생각이 잠재의식에 반복해서 들어오면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 건전한 생각을 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습관을 만든다. 현재의식의 습관적 사고는 잠재의식에 깊이 파고든다. 습관적 사고가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건설적이라면 잠재의식은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건설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두려움이나 근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파괴적인 생각이 마음을 좀먹고 있는가? 잠재의식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온전한 건강에 대해 명령을 내리면 부정적인 생각을 고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창조력과 신이 내린 능력을 발휘하여 진심으로 원했던 자유와 행복을 나에게 선사할 것이다. 현재의식은 마음의 문지기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식은 마음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현재의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잘못된 메시지가 잠재의식에 각인되지 않도록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선 잠재의식은 암시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마음의 법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잘 알다시피 잠재의식은 비교 또는 대조를 하거나 논리를 찾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 이런 능력을 갖춘 건 현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 각인해 놓은 메시지에 반응할 뿐이다. 잠재의식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메시지만 받아들인다. 암시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에 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겁을 먹은 듯한 승객에게서 다가가서 저런 안색이 좋지 않네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셨는데요.
뱃멀미를 할지도 모르는데 선실로 모셔다 드릴까요? 라고 말했다고 치자. 승객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할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던 공포와 불길한 예감에 뱃멀미를 할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더해져 내 부축을 받아 선실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선실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건넨 부정적인 암시는 현실이 된다. 같은 암시라도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한다. 개인마다 잠재의식의 조건과 믿음이 다르기에 반응도 다르다. 배의 승객이 아니라 선원에게 다가가 저기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그런데 혹시 뱃멀미가 나려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보자. 선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처구니 없는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어 넘기든가 그냥 가던 길이나 가라고 버럭 소리를 지를 것이다. 암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선원은 정신적으로 뱃멀미에 면역돼 있기에 공포나 두려움이 일기는커녕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암시의 사전적 의미는 무언가를 마음속에 넣는 행위나 사례다. 암시란 특정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품으면 마음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효력을 발휘하는 정신적인 과정이다. 암시한 내용이 곧바로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건 아니다. 잠재의식에 암시를 불어넣으려는 의지가 현재의식에 있을 때만 잠재의식은 암시에 반응한다. 현재의식은 암시를 거부하는 능력이 있다. 선원은 뱃멀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뱃멀미는 수없이 겪어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암시가 먹히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은 내가 말을 걸기 전부터 뱃멀미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암시의 위력이 더 잘 발휘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면에는 두려움과 믿음, 의견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품는 생각이 인생을 지배하고 좌우한다. 암시 그 자체에는 어떠한 힘도 없지만 암시하는 내용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암시는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부정적인 암시를 삼가라. 나는 지난 몇 년간 내가 세운 캑스턴 홀에서 런던 진리 포럼을 주최했고 정기적으로 강연했다. 그 시절 소장을 맡은 에블린 플리트 박사에게 들은 이야기다. 어린 딸을 둔 한 남성이 있었다. 딸은 나이가 어리지만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고 건선으로 피부가 상해 힘들어했다. 온갖 치료법을 동원해 봤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항상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오른팔을 주어도 좋아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끼리 드라이브를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아버지는 오른팔을 잃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오자 딸의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건선이 깨끗하게 나아 있었다. 이 일화에서 볼 수 있듯 잠재의식에 암시를 보낼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병을 고치고 축복하며 기분을 좋게 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암시만 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라. 잠재의식은 모든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기 암시로 두려움을 없애라. 자기 암시란 자신에게 뚜렷하고 자세한 내용을 암시하는 것을 뜻한다. 여느 도구와 마찬가지로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제닛은 재능 있는 젊은 가수로 어느 날 오페라 오디션에 참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에 오디션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걱정이 눈앞을 가렸다. 전에 3번이나 오디션을 봤는데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탓에 오디션을 꺼리게 되었다.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 고운 목소리를 가졌지만 자신감이 부족했다. 노래할 때 내 목소리는 끔찍해. 그 역할을 결코 따내지 못할 거야. 심사위원들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테고 이런 목소리로 어떻게 오디션을 볼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가유뚱할지도 몰라. 오디션을 보러는 가겠지만 떨어질 게 분명해. 잠재의식은 이런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일종의 욕으로 받아들여 암시한 내용을 외부 세계로 표출하고 경험으로 바꾸어 놓았다. 오디션에 떨어진 원인은 무의식적인 자기 암시였다. 두려움은 감정으로 바뀌었고 주관적인 생각은 현실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닛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부정적인 자기 암시의 위력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 하루에 3번씩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몸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았다. 가능한 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몸은 암시를 더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내 마음은 평온해. 내 목소리는 아름답고 나는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됐어. 의자에 앉을 때마다 느리고 차분하게 감정을 실어 이 문장을 5번에서 10번씩 반복했다. 낮에 3번, 잠들기 전에 1번 자기 암시를 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실천하자 더는 무대에 오르는 게 두렵지 않았고 자신감이 충만했다. 이윽고 운명의 날이 되었을 때 오디션에서 아주 멋지게 노래를 불렀고 배역을 따낼 수 있었다. 암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나의 먼 친척은 인도에서 용하다는 점술가를 찾아가 수정구슬로 자신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부탁했다. 점술가는 친척에게 심장이 안 좋다고 말하며 다음 초승달이 뜰 때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친척은 새파랗게 겁에 질린 채 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달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 나는 그러지 말라고 친척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점술사가 워낙 신통하기로 유명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기에 설득은 헛수고로 돌아갔다. 친척은 자신이 죽으리라고 확신했다. 초승달이 뜰 때가 다가오자 친척의 마음과 몸은 점점 더 위축되었다. 1달 전만 해도 행복하고 건강하며 활력이 넘치고 튼튼했는데 말이다. 1달 전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을 뜨리라고 점술가가 예측한 바로 그날, 친척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자신의 믿음이 죽음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이 불가사의하고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에 몸이 떨릴 것이다. 세상이 일종의 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그 힘이 기묘하다거나 통제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친척은 암시가 잠재의식에 스며드는 걸 내버려 둠으로써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는 점술사의 힘을 믿었고 예언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잠재의식의 작동 방식을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잠재의식은 현재의식과 이성이 믿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긴다. 친척이 점술사를 만나러 갔을 때 친척은 암시에 걸리기 쉬운 상태였다. 점술사는 부정적인 암시를 걸었고 친척은 암시를 받아들였다. 그는 겁에 질렸고 다음 초승달이 뜰 때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굳게 믿고 여러 차례 되새겼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임종을 준비했다.
삶을 마감하리라는 공포와 예감을 잠재의식은 사실로 받아들였고 결국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 그의 죽음을 예언한 점술사는 들판의 돌과 막대기처럼 아무런 힘이 없다. 암시 자체에도 죽음을 불러오는 힘은 없다. 만약 친척이 마음의 법칙을 알았다면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고 조만간 죽는다는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제 갈 길을 갔을 것이고, 장갑차에 고무공을 던지면 튕겨 나오는 것처럼 점술사의 예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점술사의 말에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의 말을 한 귀로 흘러들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법칙에 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했기에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타자 암시 그 자체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내 생각이 타자 암시에 힘을 실어 주지 않는 한 암시에는 어떠한 힘도 없다. 다른 사람이 암시한 내용에 정신이 동의하고 그 생각을 품고 받아들일 때만 힘을 발휘한다. 그 순간 타자 암시는 내 생각으로 변하여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곧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업을 시작한다. 선택지는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삶과 사랑과 건강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 잠재의식은 현명해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에 대해 논쟁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런 종류의 암시를 주지 마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은 못하겠어. 이런 걸 하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어. 이런 업무는 맡을 수 없어. 난 흙수저니까. 인맥이 없는데 라고 말을 할 때마다 잠재의식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새겨져 그 생각에 따라 반응한다. 결핍과 한계 그리고 좌절을 인생에 불어넣고 있기에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해도 생길 수가 없다. 현재 의식에 장애물이나 방해, 사고를 자처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는 곧 잠재의식에 있는 지혜와 지성을 거부하는 셈이다. 잠재의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정신과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병으로 이어지거나 신경질적인 성격이 되어간다.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좌절을 극복하려면 다음 문장을 하루에 몇 차례씩 확신에 찬 어조로 담대하게 말해보자. 무한한 지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나를 이끌고 안내하며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지혜는 지금 응답을 줍니다. 마음속에서 느끼고 내면이 원하는 것은 외부 세계로 표현됩니다. 나의 마음은 차분하고 평화로우며 균형이 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답을 알고 있으며 지금 나에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를 아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내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잠재의식은 나에게 완벽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잠재의식의 힘을 위대하고 눈부시게 발현합니다. 나는 잠재의식의 힘을 누립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 원하는 결말을 상상하고 실제처럼 느껴보자. 상상과 느낌을 따르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 잠재의식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잠재의식은 영감을 주고 길을 안내한다. 또한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킨다. 잠재의식은 심박수와 혈액순환을 관장하고
소화와 흡수, 배설을 조절한다. 빵 한 조각을 먹을 때 잠재의식은 빵을 조직과 근육, 뼈, 그리고 혈액으로 변화시킨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잠재의식의 작용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다. 잠재의식은 생명과 직결된 신체의 작용과 기능을 관장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 잠재의식은 잠들거나 쉬지 않고 24시간 작동한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에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을 접할 수 있다. 내면에 숨어있던 힘이 흘러나와 원하던 결과로 나를 이끄는 걸 알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기뻐할 것이다. 잠재의식은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전지전능한 힘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전지전능한 힘은 세계를 움직이고 행성을 공전하게 하며 태양을 빛나게 한다. 이상과 포부, 이타심은 잠재의식에서 나온다. 셰익스피어가 동시대를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진리를 인식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잠재의식 덕이다. 그리스 조각가 피디아스가 대리석과 청동을 사용해 미와 질서를 표현하고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비율의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 역시 잠재의식 덕택이다. 잠재의식은 깊은 샘물과도 같아서 영감을 끊임없이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들은 잠재의식을 이용하여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창조한다. 저명한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가 성모 마리아를 그리고 독일 음악가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한 것도 잠재의식 덕분이다. 인도 리시케시에 있는 요가 포레스트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붐바이에서 강의를 들으러 온 외과 의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제임스 에스데일이라는 의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에스데일은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 1840년대에 벵골 지방에서 활동했다. 에테르를 비롯한 현대의 화학적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이었다. 그런데도 1843년부터 1846년까지 그는 절단 수술부터 종양과 암 제거, 안과와 이비인후과 수술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400건이 넘는 대수술을 시행했다.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체면만 걸었는데도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술 중에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수술 후에 사망한 환자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루이 파스테르와 조지프 리스터 같은 서양 과학자들이 세균 감염에 대해 발표하기 전의 일이다. 그때는 멸균되지 않은 기구나 독성 유기체가 수술 후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의사가 체면에 걸린 환자들에게 감염이나 폐혈증이 일어날 일은 없다고 말했을 때 잠재의식은 암시에 응했다. 잠재의식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감염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작동시켰다.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스코틀랜드 출신 외과 의사는 잠재의식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외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에스데일 박사에게 영감을 주고 환자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이러한 초자연적인 힘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잠재의식은 시공을 뛰어넘는다. 잠재의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제공한다.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의 힘과 지성은 지능을 능가하고 기적을 일으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을 만끽할 수 있고
또한 신뢰하게 된다. 잠재의식은 생명책이다. 잠재의식에 새겼거나 스며든 생각, 믿음, 의견, 이론, 신조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상황이나 조건 또는 사건으로 나타난다. 즉,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외부 세계에서 실제로 경험한다는 뜻이다.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삶은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생각하는 내용과 구현되는 내용으로 나뉜다. 의식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관장하는 데네피질은 뉴런이 발사하는 패턴을 하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인다. 현재 의식 또는 객관적인 마음이 그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뇌에서 가장 오래된 부위인 뇌관으로 전해진다. 그러면 생각은 뇌관의 일부가 되고 경험으로 나타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잠재의식은 논쟁하는 법이 없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대로 행동할 뿐이고 현재의식이 내린 판단이나 결론을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받아들인다. 생각이 곧 경험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은 생명책을 써 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해 미국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은 평상시의 생각이 나를 대변한다 라고 말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내용은 외부로 표출된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잠재의식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삶의 법칙이라 불리는 비밀의 샘에서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과 끝없는 지혜가 흘러나온다. 잠재의식에 무엇을 새기든 잠재의식은 하늘과 땅을 움직여 그 내용을 실현할 것이다. 올바른 아이디어와 건설적인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겨야 할 이유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한다면 건강과 행복,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발맞추어 일해야만 병에 걸리지 않고 불화가 생기지 않는다. 고대의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라는 연금술과 점성술, 신성 마법에 능통한 현인이 있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몇백 년 뒤에 고대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부푼 마음으로 그의 무덤을 열었다.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비밀이 무덤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 전해 내려왔기 때문이다. 무덤 안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안에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과 같고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즉 잠재의식에 담긴 내용은 외부 세계에 그대로 펼쳐진다. 모세와 이사야, 예수, 부처, 조로아스터, 노자 등 시대를 뛰어넘는 선지자들 역시 같은 진리를 설파했다. 주관적으로 진짜라고 느끼는 모든 것이 상황, 경험, 그리고 사건으로 발현된다. 하늘과 땅이 같은 선상에 있듯 행동과 감정도 궤를 같이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위대한 생명의 법칙이다. 자연 구석구석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휴식과 활동의 법칙이 발견된다. 상반된 두 요소는 균형을 이룬다. 그렇기에 생명의 원리가 몸과 마음에 힘차고 조화롭게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볼 수 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고 내면에 각인된 인상과 외부로 표출되는 내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내면에 남아있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악한 생각을 하면 해로운 감정이 들고 외부로 표출할 배출구를 찾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살면 궤양이나 심장 질환이 생기고 긴장과 불안으로 표출된다.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나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에 내가 나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 깃들어 있다. 활력, 신체, 재정 상태, 친구, 사회적 지위는 나 스스로에 관한 생각을 완벽하게 반영한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에 각인된 내용이 삶의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는 말이 진정으로 뜻하는 바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해친다. 얼마나 자주 화를 내고 두려움이나 질투심 또는 복수심에 휩싸여서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부정적인 생각은 잠재의식에 독약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 부정적인 행동은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잠재의식을 채우면 잠재의식에 자리 잡은 모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사라진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과거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질 것이다. 마음을 변화시키면 몸도 변한다. 잠재의식의 치유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병이 치유되는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피부암에 걸렸다. 나는 명의들을 찾아갔고 당대의 의학 기술 중 가장 발전된 치료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중 어느 치료법도 내 병에는 효과가 없었고 암은 점점 악화됐다. 그런데 어느 날 심리학의 조예가 깊은 한 목사가 시편 139편에 담긴 뜻을 알려주었다. 그는 다음 구절을 살펴보라고 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이 구절에서 책은 작은 원세포로부터 기관을 만들어낸 잠재의식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잠재의식이 육체를 빚어냈기 때문에 내면의 사고 패턴에 따라 잠재의식이 육체를 재창조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했다. 목사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내보이며 덧붙였다. 이 시계는 시계공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객관적인 현실이 되기 전에 시계공은 어떤 시계를 만들지 이미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요. 시계공의 아이디어로부터 시계가 탄생했기에 이 시계를 만든 시계공은 시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고장 원인이 뭐가 됐든지 말이죠. 나는 비유를 단번에 이해했다. 육체를 창조한 잠재의식의 지성은 시계공과 같다. 잠재의식은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모든 생체 기능과 과정을 통제한다. 그래서 치유의 힘을 정말로 느끼고 싶다면 잠재의식의 온전한 건강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심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원인이 되어 치유라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 깨우침을 바탕으로 나는 매우 간단하고도 직설적인 확언을 만들었다. 잠재의식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점은 잠재의식이 언제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밤낮으로 24시간 일하고 있다.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듯 잠재의식은 신체를 형성하지만 소리 없이 일어나는 내면의 작용을 듣거나 인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현재의식이지 잠재의식이 아니다.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품고 사랑스럽고 진실되며 조화로운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등
현재 의식이 바쁘게 움직이도록 하라. 이제 마음과 영혼에 담긴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이 외부 세계로 표현되고 재생산되는 것을 알았으니 현재 의식을 돌보는 일만 남았다. 잠재의식의 치유력이 내 안에 흘러 화합과 건강, 평화, 기쁨,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잠재의식을 살아있는 지성이자 사랑스러운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치유력이 활기를 불어넣고 영감을 주고 번영으로 이끈다고 굳게 믿으면 잠재의식은 이에 반응해 믿음을 현실로 만든다. 애쓰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법. 잠재의식에서는 생각이라는 작용과 응답이라는 반작용이 일어난다. 현명하게 생각하면 저절로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증거를 대며 기도가 효과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과학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할 때만 어떤 기도는 왜 효과적이지 않은지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기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만약 원하는 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가 왜 실패하는지 알려면 먼저 기도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응답을 받기 위해 너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탓에 응답을 받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면 자신감이 쌓인다.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그 아이디어를 곧장 실행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온갖 자원을 동원한다. 잠재의식은 마음속 깊은 곳에 정신적, 영적 법칙을 불러내는데 이 법칙은 긍정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아이디어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문제와 실패, 혼란이 발생한다. 잠재의식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잠재의식은 길을 안내해주고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준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을 하면 잠재의식은 해답을 뚝딱 내놓는다. 실패를 극복하려면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자명한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되리라고 느끼면 마음의 법칙이 알아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고 생각을 정말로 실현한다. 믿음과 확신을 바탕에 두고 소망을 잠재의식에 넘기면 잠재의식은 소망을 받아들여 응답을 줄 것이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잠재의식을 압박할 때마다 실패를 맛볼 것이고 성공에 가까워지기는커녕 한 걸음씩 멀어질 것이다.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밀어붙이면 잠재의식은 되레 응답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믿음이나 현재의식이 받아들인 아이디어에만 응답한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네. 절대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거야. 빠져나갈 도리가 없군. 절망적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난장판이야. 이런 말을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잠재의식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협조하지 않는다. 제자리 걸음하는 군인처럼 전진하지도 후퇴하지도 못한다. 한마디로 원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가 없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6군데나 말했다고 해보자. 운전사는 머리를 쥐어짜며 혼란스러워하거나 그럴 거면 그냥 내리라고 할 수도 있다. 설령 내가 말한 목적지로 향하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어디에 내려줄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을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택시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하듯 분명한 아이디어를 품어야 한다. 항상 빠져나올 길이 있고 쏙쏙이는 병을 고칠 방법이 있다는 결론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잠재의식에 있는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있다. 현재의식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면 마음은 그 결론을 실행한다. 성공적인 기도를 위한 3단계.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로 살아가려는 의지다.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성공적인 기도를 위한 3단계를 따라해보자. 1. 문제를 파악하고 인정한다. 2. 잠재의식의 문제를 맡긴다. 잠재의식은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3. 문제가 해결되리라 확신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진다. 의심과 망설임은 기도의 효과를 떨어뜨릴 뿐이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또는 기도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지 마라.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 일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조화와 건강은 내 것이고 잠재의식의 무한한 치유력이 나를 통해 효과적으로 발산된다. 확신을 가지고 건강하다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보낸 후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잠재의식에 나를 맡겨야 한다. 조건이나 상황 앞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라. 마음을 놓고 확신하면 잠재의식에 나의 아이디어가 새겨진다. 이는 잠재의식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한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 에밀 쿠에는 프랑스의 저명한 심리학자다. 미국에서 에밀 쿠에의 강연은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추종자를 낳았다. 에밀 쿠에의 여러 통찰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은 욕망과 상상이 부딪힐 때 언제나 상상이 이긴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역행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바닥에 놓인 좁은 판자 위를 걸어간다고 가정해보자. 거리낌 없이 판자를 따라 걸을 것이다. 이제 똑같은 판자가 6m 높이의 벽과 벽 사이에 걸쳐 있다고 가정하면 판자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아마도 걸을 수 없을 것이다. 긴 판자 위를 걸으려는 욕구가 판자 위에서 발을 헛디뎌 땅으로 떨어지는 상상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설령 판자 위를 정말 걷고 싶을지라도 낙상의 두려움으로 쉽게 판자 위를 발을 딛지 못할 것이다. 떨어진다는 상상을 극복하거나 억누르려고 애쓸수록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더 강하게 지배한다. 의지력으로 실패를 극복하겠어 라는 생각은 실패에 힘을 싣는다. 정신적인 노력은 점점 자기 패배로 이어지고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의지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무력감이 도드라진다. 예를 들어 초록색 하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초록색 하마를 생각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다. 의지력을 행사하는 건 초록색 하마가 계속 생각나는데 그만 생각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다. 잠재의식은 항상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생각에 반응하기 때문에 초록색 하마가 마음을 지배하면 잠재의식도
초록색 하마에 응답한다. 잠재의식은 서로 모순되는 명제 중 더 강력한 것을 받아들인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병이 나았으면 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는 걸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성과가 없는 걸까? 더 열심히 기도해 봐야겠다. 모든 의지력을 동원해야겠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야 한다. 문제는 너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다. 의지력을 써서 잠재의식이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애를 쓰지 않으면 차라리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 없는가? 시험을 앞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시험 범위의 내용을 속속들이 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험지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갑자기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를 악물고 의지력을 동원해 보지만 내용을 떠올리려고 노력할수록 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다. 풀이 죽은 채 시험장을 나오면 마음을 옥죄던 압박감이 사라지고 몇 분 전 필사적으로 떠올리려고 했던 답안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선명해진다. 시험 범위 내용을 잘 안다고 믿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답을 생각해내야 할 때는 머릿속이 깜깜해진다. 무리하게 기억을 쥐어 짜낸 것이 실수였다. 노력 역행의 법칙에 따라 지나친 노력은 성공이 아닌 실패로 이어졌고 요구하거나 기도했던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오늘 함께 읽은 잠재의식의 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진리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고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하죠. 애쓰지 말고 믿고 맡겨라. 우리는 너무 자주 결과를 붙잡고 불안과 조급함 속에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힘이 아니라 흐름에서 작동합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될 일은 된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새롭게 쓸 것입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나르샤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스며들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